1월 15일 수요일 잠금 매제 출발합니다. 지금 오전 10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소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분 모시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0.37%가량의 상승폭, SK하이닉스는 1.74% 상승하고 있습니다. HPSP는 1.42%의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전지가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98%, SK이노베이션 0.39%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8%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도 1.33%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체로 좀 하락하고 있네요. 0.49%, 기아는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DN 오토모티브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조선주인데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대부분 하락하고 특히 상승하고 삼성중공업이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지난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8일에 HD현대마린솔루션 잠금 매제를 해봤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7.8%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또 대양전기종업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8일에 대양전기공업 살펴봤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9%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폭을 만들어낸 종목들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우선 HD현대마린솔루션부터 살펴볼까요? 네, HD 현마솔. 네, 현마솔. 예, 막 줄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한 17만 5천 원인데 거기가 이제 도달이 됐고요. 아마 다음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회사들의 강점은 그래도 업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확장은 돼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까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슬슬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져가지 마시고 요거는 한 20만 원까지 가봐야지라고 하면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은 조금 줄여서 그다음에 부담 없는 비중만 쭉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조선업황 특히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해서 거의 이번 달은 거의 이제 설날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실적 발표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조선사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런 반응들 지켜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오르네요. 올라야죠. 예, 좋은 회사는 올라야죠. 네, 목표가 더 높게 봐야 될까요? 예, 그냥 고입니다. 네, 그냥 뭐 지금 가진 모멘텀들 다 확보가 되고 거기다가 조선 기자재 쪽은 조선주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약간 뒤늦게 들어오면서 거기서 본격적인 발주와 함께 나오는 변화가 사이클상 이제 조선주의 실적 돌아가는 부분들과 플러스 알파가 업이 되는 게 탄력 계수가 더 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신규로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자재 쪽에서 계속 찾고 단기 뭐 매매를 하시는 쪽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데 조금 이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하시는 것보다 들어갔다 이제 짧게 보시면서 계속 챙겨가시되 좀 미리 들어갔다. 예, 일단 누리시죠. 네. 좋습니다. 사실 조선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격이 높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HD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하면서 좀 길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조선보다 조선 기자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오늘의 상승분이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잠금 맞아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집중해 볼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진짜 위력은 올해부터라고 잡아주셔서 앞으로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뭘로 잡아볼까요? LIG 넥스원 미사일 강자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산 분야에서도 뭐 국내외 단에서 매출이 상당히 나고 있는데 미사일 단의 매출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LIG 넥스원이라고 안 하고 리그 예, 네. LIG 넥스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는 건 이제 약간 이제 정밀 유도 무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즘 뭐 영화에서도 보고 요즘 뭐 영화가 막 전쟁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도 무기 쪽에 매출이 55%. 그리고 그 밖에 감시 정찰이라고 하는 쪽, 지휘 통제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지휘 체계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쪽이죠. 이쪽이 매출의 한 22%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산 쪽이 아니죠. 미사일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시스템적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미사일을 쏘는 쪽이다 보니까 그쪽과는 사이가 좀 차이가 달라서 아마 새로운 방산에 대한 체계가 이제 글로벌에서 관심이 많을 때 계속 눈길이 가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라고 해서 지대공이니까 땅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는 무기겠죠. 이거를 잘 아시는 천궁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거리 지대공, 그러니까 즉 중거리가 아니고 더 긴 거 같은 경우는 L3, 네, L-SAM, 예, L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과 함께 또 해군 쪽에서 쓰는 게 지대함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또 비공, 해군, 형공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지난번에 천궁2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최근에 이라크였었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꽉 잡았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이 수출했던 게 성과가 실적이 반영되는 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주춤했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거 분기 실적 가지고 뭘 걱정합니까? 예, 큰 그림이 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걱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 중에서 비공 같은 경우가 올해 미 해군하고 또 이제 계약 체결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주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도 미군 해군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변신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의 흐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LIG 넥스원 역시 무기의 체계의 강자다라고 꼽히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인 무기 체계가 요즘에 또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앞으로요 이제 미래전은 확실히 이제, 사람은 이제 저 벙커 안에서 그냥 앉아서 조정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종하고 나머지가 이제 어떤 기계나 어떤 이제 AI가 탑재된 어떤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좀 그를 이어갈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인수한 게 고스트 로보틱스죠. 예, 사족 보행 강아지 로봇 이런 쪽에서 들어왔는데 지분 60% 인수하고 완전히 그 인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앞으로 어떤 할 일이 그러니까 무인 체계를 만들어갈 때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로봇 쪽 그렇게 강한데 왜 로봇 밸류가 전혀 없을까요? 네, 이건 좀 아쉬운 거죠. 네. 붙여준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수상정인데 정찰용 무인 수상정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정이다 보니까 또 바다 쪽이죠. 네, 해군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미국과 손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뭐 하나오션하고 뭐 하나시스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무기체계 쪽으로도 같이 번들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서 그와 함께 또 무인 체계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주가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LIG 넥스원의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뭐 실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정말로 실적 컨센서스가 하회하면서 좀 주가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4분기 실적 상황 좀 어떨까요? 네, 보니까 예상치보다 컨센서스 하회 쪽으로 바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국내 기업들이 4분기는 실적이 약간 뭐 일회성 비용들 막 반영하면서 생각보다 좋을 좀 수가 없다. 예, 네. 좋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 눌렸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올해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으로 수출했던 천공2가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올해에는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지금 시총이 그래봐 이제 5조대입니다. 오. 그러면은 성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까 로봇 밸류도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 네. 이것까지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간다.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얼마 잡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보니까 한번 27만 원대만 가면은 계속 오, 미끄러졌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똑같이 거기를 시도를 하리라고 보면서 목표가를 그 정도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네. 안착하게 되면은 다음 쪽으로 진입은 하겠지만 네. 1차 목표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서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20만 5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목표가 27만 원 도달할 수 있을지 손절가에는 20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하면 좋을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노머스입니다. 사실 조금은 생소한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주인데요. 네. 저평가된 시점에서 매력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중소형 엔터사를 공략하는 것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노머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저희가 엔터사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네. 예, 하이브, JYP, YG, SM 이런 정도만 보고 그러게요. 있는데 특화된 모습 쪽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똘똘하다라는 오. 관점 쪽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거의 이제 디어유도 상당히 상장한 뒤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레벨업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머스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회사가 공연이나 그리고 또 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이죠. 네. 이거 같은 것들 그리고 또 MD 사업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한 아티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서비스를 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그 내가 직접 보유하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엔터사에서 보유한 아이돌을 가지고 어떤 영역을 펼쳤다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계약계에 따라서 거기서 또 새롭게 또 나가서 우리 또 공연하려면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뭐 직접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노머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내에서 주가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노머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단연 이렇게 엔터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나 그 여부가 참 중요할 텐데 좀 구조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계약 아티스트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처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돌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아이돌들 가지고 네,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대형 엔터사 같은 경우도 네. 조금 IP가 오래됐다고 이게 좀 그렇지만 이제 아이돌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활동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팬미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지역 쪽에서 공연을 좀 작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쪽은 따로 띄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SM 쪽에 있던 슈퍼주니어, 예, JYJ, 김재중 네. 뭐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또 B2B 이런 쪽들도 계약해서 따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게다가 또 중소형 엔터사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직접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뭐 공연하거나 아니면 뭐 팬미팅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 에이티즈 더 보이스라고 하는데. 네. 예, 보이그룹이라서 잘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매출원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이거 공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서 그렇죠. 또 해당 쪽과 그 프로모터라고 그러죠. 예, 뭐 북미면 남미 이런 쪽에서 프로모터랑 연결하고 해서 나중에 정산 받을 때 또 세금 계산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약만 딱 하고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처리하는 토탈 솔루션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강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새로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소속 아티스트가 딱 체결됐다기보다는 대형 소속사와 계약 관계를 체결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잠재 성장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노머스의 세 번째 키워드는 프롬 잡아주셨어요. 팬덤 플랫폼이죠.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더 보이스가 이 프롬에서 팬덤 서비스를 활용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인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냥 프롬이 아니고요. 네. 예. FROM, M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M이 두 개입니다. 예. 그 M이 두 개. 예. M이 두 개. 두 개.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팬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도 이어가는데 월 5,000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 구독을 했었는데 올해 꾸준히 늘어서 30만 명까지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곱하기 하시면 대충 이제 매출이 계산이 될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도 이쪽에서 하나의 또 뭔가 계약한 아이돌을 또 관리하는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플랫폼들 또 하나 밸류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라는 것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변화들도 실적에 잡히는 과정들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회사가 지금 올해 봤던 이제 가이던스 있죠. 회사에서 가이던스가 이게 좀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흑자 전환하는 기조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DOU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2의 DOU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키워드를 성장성으로 잡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가격 전략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작년에 상장하고 12월 초에 한번 강하게 올라갔던 때 가격대가 26,000원대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보유예수 물량 조금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한쪽에서 포인트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머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9,000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